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차 실패의 문제점을 모두 보완했다고 하는데 발사 후 42분 뒤면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송민아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절반의 성공으로 끝이 났던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오는 15일 이루어집니다. 누리호 1, 2, 3단의 발사체 조립을 모두 마치고 발사 전 최종 점검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누리호 2차 발사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1차 당시 문제됐던 부분은 개선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 비행 모델 2호기에 대한 개선 조치 적용 작업까지 이제 다 완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마지막 그 점검창 등을 갖다가 닫는 최종 마무리 작업을 갖다가 진행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2차 발사의 가장 큰 특징은 1차와 달리 실제 위성을 탑재한다는 점. 계획대로라면 누리호는 이날 오후 4시에 발사돼 16분 7초 후에는 고도 700km에서 위성 모사체를 분리하고 이어 큐브 위성 4기를 탑재한 성능 검증 위성을 궤도에 올리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면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를 통해 쏘아 올린 첫 번째 위성이 됩니다. 항우연 측은 발사체의 3단부가 엔진 연소를 마친 후 목표에서 35km 내외 오차 범위의 궤도에 진입한다면 2차 발사는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남극 세종기지와 첫 위성 교신이 이루어지는 발사 후 42분 뒤에는 누리호 발사와 위성 교신 모두 성공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발사체 조립을 총괄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이번 2차 발사에 성공한다면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산업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를 보여준 정도고 앞으로 이제 산업체에서 이거를 산업화하는 과정, 누리호를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을까,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추가가 돼서 누리호가 경쟁력 있는 발사체가 되도록 하는 것들이 앞으로 남겨진 숙제이고.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이번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하면 큰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산업부 정원우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 기자, 누리호 수혜주라고 하면 제작에 직접 참여한 기업들이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차 발사 작년 10월이었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참여 기업들 현황을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먼저 누리호의 총 조립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담당을 했었고요. 엔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리고 동체는 카이와 두원중공업 등이 했고 발사대는 현대중공업이 제작을 했습니다. 누리호 개발에는 300여 개 국내 기업이 참여했고요. 주력 참여 기업은 30여 개가 됩니다. 이번 2차 발사에도 1차 발사와 참여 기업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300여 개 정도면 다 수혜주로 인식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기업을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 누리호 관련해서 취재를 하면서 누리호 관련주가 굉장히 범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알려진 기업들이 실제로 관련주인지 그 검증을 해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산업을 지휘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의 구매 계약 리스트를 찾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2020년의 계약 현황표를 볼 텐데요. 2천만 원 이상 계약 내용만 공시가 됐는데 이게 800건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단건 계약 금액으로 가장 큰 계약을 체결한 곳이 세트랙I였고요. 네. 그 다음이 AP 위성이었습니다. 이어서 i3 시스템, 그리고 한화 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순으로 계약 금액이 컸습니다. 항우연의 그 2021년 구매 계약도 간단히 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AP 위성, 한국항공우주, 현대중공업 등이 주요 계약 기업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세트랙I와 AP 위성을 제작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이번 2차 발사 때부터는 이제 위성을 실제로 좀 탑재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AP 위성 같은 경우는 위성통신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위성에서 얻은 영상 데이터를 이 지상으로 전송하는 이 기기자료 처리 장치 IDHU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발사에서 싣고 가는 그 성능 검증 위성이 있는데요. 이것의 총 조립을 AP 위성이 했고요. 예. 여기에는 큐브 위성 그 4개와 발열 전지, 안테나 등 장비들이 실리게 됩니다. 세트랙I 같은 경우는 전자광학부 체계 EOS를 제작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구 관측 시스템, 위성의 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2020년에만 이 항우연과 15건의 크고 작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결국 위성을 싣고 가는 건 발사체가 하는 일이니까 이 발사체 만드는 기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력으로 이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국가가 지금까지 9개국이고요. 무게 1톤 이상, 이 실용급 위성을 싣고 발사 가능한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합니다. 네. 그만큼 이 발사체 기술이 우주시대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발사체의 핵심 기업으로는 단연 한화그룹이 있습니다. 한화그룹의 후계자로 꼽히는 김승현 회장의 장남 김동관 사장이 우주산업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한화는 또 모태 기업이 그 화약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한화 시스템, 한화 등이 누리호를 밀어올리는 엔진을 비롯해서 이 발사체 제어 시스템이나 설비 부문에서도 종합적인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도 아까 그 리스트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항우연과 2020년에는 13건, 2021년에는 6건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2건을 제외하면 모두가 이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방면에서 독보적인 우주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트레가이의 지분도 20%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화 외에 이제 발사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이번 누리호의 동체를 비롯해서 전체 조립을 맡았고 다목적 실용위성의 개발을 주도하는 등 우리나라 이 우주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수익성은 괜찮은 편입니까? 관련 기업들도 물어보니까 당장 수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난 1분기, 올해 1분기 그 실적을 봤는데요. 영업이익이 664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 항공 우주 분야 영업이익이 1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항공 엔진 분야에서는 오히려 55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예. 이 취재 과정에서 만난 그 하나그룹의 고위 관계자가 수익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당장 이제 수익성보다는 이런 국가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그 시대를 대비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누리호는 이번 2차 발사뿐만 아니라 4번의 발사가 더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달 탐사와 한국형 그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어서 우주 기업들의 이 성장 가능성을 이번 누리호의 2차 발사 성공 실패 여부나 당장의 그 손익계산서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오는 15일 오후 4시입니다. 같이 지켜보시죠. 산업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